공산당부터 도벌해야 된다. 공산당부터 무조건 도벌해야 장제스 3대 세습이 가능해진다. 일본은 일단은 뒷전이다. 일단 공산당부터. 이 사람이 멸공의 진심이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중국 대륙에서 장제스의 국민당 대 공산주의자들의 국공 내전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공산주의자들도 저 국민당이랑 맞다이를 까야 된다 이거. 얘네들 내버려두면 X되겠다 우리 진짜로. 그래가지고 맞다이를 까기 시작하는 거죠. 당시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제대로 된 중심 세력이 없었어요. 장제스는 저 잘못된 쓰레기 같은 공산주의자들을 조져야 된다. 그리고 일본에 땅 떼어놨던 위안스카이의 후예들. 위안스카이 때문에 칭다오 뺏겼댔죠. 저 칭다오를 일본에 넘겨준 저 매국노 세력이 지금 베이징에 있다. 이런 얘기를 장제스는 하고 있었어. 국가를 망치는 저 공산주의 세력들을 조져야 된다. 그리고 베이징 정부 저 위안스카이 매국노 세력의 후예들을 조져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니까 장제스가 실제로 초반에 민심이 좋았어요. 국민당 자체의 민심을 계속 얻어. 그렇게 결국에는 장제스가 1928년 4월부터 100만 대군을 끌고 베이징을 갑니다. 이때 장제스가 난징에서 집결해서 베이징으로 가거든요. 난징이 대략 여기 있어요. 여기. 베이징은 이쪽에 있어. 자 이제 여기로 가야 돼요. 그죠? 베이징이 저기 있으니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직선으로 가면은 이렇게 가면 돼요. 그죠? 이렇게 뚫고 가면 되는데 당시에 요 지역에 누가 있었어? 일본이 있었죠? 일본이 지금 위안스카이한테서 받은 저 칭다오를 중심으로 철도도 계속 깔고 여러모로 해먹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일본 입장에서는 장제스가 절대로 중국 대륙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왜? 당시 베이징 정부는 일본이 이렇게 하는 걸 내버려 뒀거든요. 근데 저 정부를 무너뜨리고 장제스가 베이징을 먹는데 일본 입장에선 그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칭다오에서 하고 있던 이 수작업들을 장제스가 다 말아먹게 생긴 거야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이 군벌들로 갈라진 형태로 계속 가길 원했어요. 일본은. 장제스란 인물을 중심으로 중국 대륙이 통합돼서 힘이 너무 세지면 안 되는 거야. 일본 입장에서는. 장제스가 민심을 근데 왜 얻고 있댔어? 일본이 지금 칭다오에서 저렇게 설치고 있는 거를 베이징 정부는 내버려두고 있다. 칭다오를 팔아먹은 저 매국노 새끼들을 처단해야 된다면서 장제스가 민심을 얻고 있었단 말이야. 일본이 장제스를 막으려고 이 산둥성 쪽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근데 장제스가 이제 올라가다가 군대 조금만 깔아두고 이제 돌아가요. 장제스가 볼 때 그냥 저 일본 쟤네랑 지금 싸워서 힘 뺄 필요 없다. 베이징 빨리 가야 된다 지금. 뭐 엄청 많이 우회한 건 아니고 살짝 비껴가요. 그렇게 베이징을 장제스가 개박살냅니다. 개박살내고 장제스가 거의 다 먹어요. 이제 다른 군벌들도 장제스한테 이제 대가리를 숙이고 장제스한테 자기 땅도 내드리겠다고 이제 얘기하는 군벌들도 생기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지금 보면은 베이징을 장제스가 먹었더라도 지금 영토 보면은 요 베이징 있는 데까지 다 먹고 있는 얘요. 누구요 지금? 장쩌린, 동북삼성, 야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여기에 군벌이 장쩌린이에요. 장쩌린. 당시에 장제스가 베이징을 먹을 때 장제스가 베이징을 먹고 난 다음에 장쩌린이 일본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장쩌린이 장제스랑 맞다이를 안 깐 건 아니에요. 장쩌린도 저 베이징을 자기가 계속 먹고 있으려고 장제스랑 계속 싸웠는데 함락이 당했네? 어찌돼도 어쩌겠어. 근데 일본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고 이 장쩌린이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닌 거야. 일본 마음대로 이 만주 지역에서 움직일 사람이 장쩌린도 아니고 장제스도 아닌 거예요. 둘 다 일본 입장에서는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빨리 없앤 거예요. 장쩌린 얘가 일본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바에는 장제스한테 저 땅 다 먹히기 전에 장쩌린이 장제스한테 항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빨리 죽여야 된다. 그리고 죽여요. 일본이 열차 폭파 테러로 저 장쩌린을 엄청나게 크게 다치게 해요. 그래서 그 며칠 못 가고 죽어 장쩌린이. 장제스가 여 베이징까지 먹었어. 이 판국에 이제 이 동북삼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줘야지 장제스한테 빨리. 장쩌린이 죽고 나서 이제 아들내미가 이 동북삼성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장쩌린의 아들 장쇠량입니다. 장쩌린의 아들 장쇠량이 저 동북삼성 군벌 자리를 이어가요 이제. 근데 이 장쇠량이가 저 동북삼성을 장제스한테 줍니다 그냥. 장제스가 이제 다 먹은 거야 여기를. 다 먹은 거야 여기를. 난징을 수도로 하는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제대로 탄생하는 거죠. 장제스는 베이징을 수도로 삼진 않았어요. 계속해서 난징을 수도로 해서 국민당 정부가 들어선 겁니다. 제대로 들어선 거예요 이제 장제스가 당시 중화민국의 국가 주석에 오릅니다. 당시 수많은 군벌들, 여기 있던 수많은 군벌들도 국민당의 지지를 표했고 장제스하고 합의를 했고 그래가지고 중국 대륙이 장제스의 영토처럼 겉으로만 보면 보였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보면 안 돼.
당시에 군벌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연합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장제스 국민당의 땅이 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얼마든지 또 통수치고 갈라질 수 있는 거는 있었다는 거죠. 장제스에게 군벌들이 땅을 내주긴 했으나 완전히 다 내준 건 아닌 느낌. 자기들의 기득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내버려 두면서 그 상태에서만 좀 준 느낌? 그러니까 군벌들 입장에서는 장제스한테 안녕하세요 장제스님, 저희는 님을 지지합니다. 근데 군벌의 수장 자리 유지하게 계속 해주실 거죠? 그러면 저희 군벌들 장제스님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좀 요런 느낌?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장제스도 현재 상태에서 저 군벌들한테 어거지로 개소리하지 마, 다 내놔. 니네 군대 다 우리 중앙으로 줘. 이거는 좀 에바잖아요. 그럼 그 군벌들이 장제스한테 충성을 하겠어? 그러니까 장제스가 일단은 내버려 뒀는데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 이 군벌들을. 그래서 중앙 집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해야 되니까 이 군벌들의 군사력을 국가군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장제스도 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장제스라는 인물에 대한 어떤 그 성향, 이 사람의 목적, 이런 게 여기서 좀 많이 드러나는데 초반에 얘기했죠. 장제스가 지혜 처먹으려고 난리치던 사람이라고.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장제스가 지방에 어디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짐이 곧 국가다, 이런 말을 달고 살았대, 이 양반이. 권력욕이랑 독재 스타일 너무 세가지고 지 뜻이랑 좀 안 맞는 애가 중앙 어떤 국민당에서 일한다 그러면 쳐내고 자기한테 충성하는 애들만 계속 그냥 물갈이하면서 내버려두고. 무슨 말이요? 지금 장제스가 당시에 장제스는 국민당이라는 그 당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과 중앙 군대 통합을 힘을 썼어야 됐었어요. 근데 장제스는 그걸 안 해. 초반에 뭐부터 하냐면은 그냥 당 내부 물갈이부터 합니다. 지가 이제 해쳐먹고 평생 천년만년 해쳐먹으려고 독재하려고 이제 자기 사람 아닌 애들 다 물갈이하고 쳐내는 그 작업부터 이제 하는 거지.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났잖아요. 군벌들도 자기한테 머리를 숙였고 중국 공산당 애들은 좀 설치고 다녀도 나중에 조지면 되고 내부 물갈이부터 했던 겁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장제스가 누구 밑에 있었어? 순원 밑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순원이 뭐 얘기하던 사람이야? 삼민주의 얘기하고 민주주의 도입하고 직접 선거 얘기하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장제스는 자기가 지지율이 높고 애초에 중국 국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지역은 직접 선거를 하게 하고 자기 지지율이 조금 애매하다 싶은 데는 체육관 선거를 냈대요. 국민당 내부의 간접선거. 뭐하는 짓이요? 장제스가 본격적으로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부터는 집회, 언론, 출판 자유 제한하고 자기 권력 위한 수작업 마련하기 시작하고 내부 물갈이하기 시작하고 이런 거에 대한 작업들만 혈안이 돼서 하고 있었다. 자, 드디어 이후에 1928년 장제스가 이제 군벌들의 군대를 통합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군벌들이 그걸 좋게 보겠냐고. 장제스가 저렇게 혼자 헤쳐먹고 지가 혼자 다 잘났고 그런다고 해서 중앙 집권화하고 군대를 통합한다고 하니까 그 군벌들이 좋아합니까, 그거를? 당연히 중간에 군벌들 중에 장제스 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면 지가 또 헤쳐먹고 싶어서 겐세이 넣는 그런 세력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또 쿠데타가 일어나요. 반장전쟁. 반장제스 연합 대 장제스 세력의 전쟁이야, 이게. 그러니까 반장제스 연합은 얘네들도 원래 국민당에 있던 애들도 있던 거예요. 아니면 장제스한테 머리 숙이고 들어갔던 군벌들도 있던 거고. 그 반장제스 연합 대 장제스 세력의 전쟁인 건데 얘네가 어떠한 철학이 있고 이 전쟁의 명분이 뭐가 있든 간에 민심은 전쟁 그만하고 농사짓게 해줘였습니다. 근데 이 반장전쟁이 1929년부터 1931년까지 또 3년 내내 진행됩니다. 신해혁명이 있었던 1911년부터 1931년까지 지금 전쟁이 끝난 적이 없어. 개판인 거야 진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얘네 둘 다 원래 국민당이에요. 국민당이었는데 장제스가 같아서 나온 국민당 애들이 반장제스 연합인 거예요. 민심이 이제 어땠을까? 이때부터 민심이 너네도 국민당이었고 너네도 국민당이었는데 둘 다 싫어. 우리는 전쟁 안 하고 지금 농촌에서 지금 농사 지으면서 가족들하고 있고 싶고 우리 먹고 사는 거 배고픈 게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너네들은 도대체 시부레 뭐 하냐? 하면서 민심이 퇴계래요. 이제 민심이 어디로 갔을까요? 농민과 민중 중심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표방하고 있다. 공산주의 세력이 지지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장제스가 하도 공산주의자 잡히기만 하면 족쳐가지고 숨어 계셨거든, 이분들. 지금 장제스가 자기에게 반대하는 국민당 세력이랑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싸우는 동시에 공산당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1930년 12월에 10만 명의 군대, 31년 3월에는 2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공산당 토벌을 시작합니다. 민심을 많이 잃어요, 이때 진짜 장제스가. 그러면 지금 반장제스랑 싸우고 공산당이랑도 싸우고 상황이 뭐야 그럼 지금? 좀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서 전쟁이 힘든 거야.
민심을 잃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야 공산당도 안 생기고 민심을 잃지 않아야 반장제스가 생겨도 장제스가 이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민심은 제대로 안 얻으면서 반장제스 튀어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되고 공산당이 민심 얻으니까 또 얘네 조지로 또 민심이 잃더라도 군대 이끌고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생각보다 전술 전략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이런 민심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근데 공산당이 또 어떤 애들이야? 게릴라전에 능했던 애들이죠. 게릴라전을 하려면요 사방에 여관과 식량이 있어야 돼요. 뭔 말이요? 게릴라전이 가능하려면 민심을 얻어야 돼요. 내가 게릴라라는 공산당원인데 그걸 밝히는 순간 그 집주인이 그 동네 사람이 여기서 숨고 가라고, 여기서 자고 가라고, 밥 줄 테니까 밥 먹고 가라고, 이거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죠. 민심을 얻어야 게릴라가 가능한 거거든. 달리 말하면 뭐예요? 당시에 중국 공산당 세력들은 민심을 굉장히 많이 얻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또 공산당이 머릿수로 될 게 아니었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장제스가 군사의 머릿수라던가 이런 게 넘사벽으로 많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도 마오쩌둥도 장제스랑 맞다이를 까가지고 막 그럴 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중국 대륙은 바빠 뒤질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본의 관동군들이 일본 중앙정부의 오더도 없이 지들 멋대로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이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이제 일본도 중국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뭐야 장제스는? 장제스 대 반장제스 대 공산당 대 일본인 거야. 장제스가 얼마나 피곤해 장제스 입장에서. 근데 일본이 쳐들어오는 거를 장제스는 한편 좋아했어요. 왜? 민심이 어디로 가고 있댔어? 민심이 공산당으로 가고 있댔잖아요. 근데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장제스가 항일, 일본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낼 위대한 유일한 세력 장제스라는 민심을 얻을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느 정도 쳐들어오게 내버려둬요. 이것도 좀 어이가 없는데 장제스가 만주사변이 일어난 만주를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반장제스랑 연락을 해요. 일단 반장제스도 공산주의자들은 아니잖아. 일단은 저 만주는 내버려두고 일본이 쳐들어온 건 내버려두고 반장제스 연합한테 연락을 해. 야 반장아, 반장제스야, 너네도 공산당 싫잖아. 우리 둘이 싸우면 공산당이 얼마나 나대겠느냐. 일단은 우리 둘이 힘을 합해야 된다. 그렇게 둘이 힘을 합해요. 이제 사라져. 요때 이제 힘을 합하거든요. 이때 일본이 만주사변 일으켜가지고 정신없는 틈에 중국 공산당이 나라를 세웁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 이게 좀 어떤 느낌이냐면 중화인민공화국이 런칭되기 전에 좀 시제품? 오픈베타 그런 거야. 오픈베타. 그리고 이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이 생기고 나서 뭐가 생겨요? 아까 말했던 푸이 데려와서 이제 일본은 만주국을 세워요. 얼굴 마담이 있어야 되니까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그 애기였던 그 푸이를 데려와서 이제 만주국을 세웠또. 이제 장제스가 급한 거야. 일단은 반장제스 연합이랑 힘을 합하고 이제 공산당이랑 일본이랑 싸워야지 하는데 나라가 두 개가 생긴 거야. 장제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제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 이제 장제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했을까? 공산당부터 도벌해야 된다. 공산당부터 무조건 도벌해야 장제스 3대 세습이 가능해진다. 일본은 일단은 뒷전이다. 일단 공산당부터. 이 사람이 멸공의 진심이었어. 그렇게 100만 병력에 200대의 전투기. 저 당시에 중국 국민당의 여력이었으면은 200대 전투기면 어마무시한 양이에요, 저게. 어디서 구해왔어, 저거? 200대의 전투기에 100만 병력을 동원해서 공산당에 대한 총공세를 펴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공산당들이 어디서 설치고 댕겼냐면 장시성에서 설치고 댕겼어요. 장시성. 어디야 지금? 여기서 가장 설치고 댕겼어. 게릴라라고. 산이 많으니까 여기가 게릴라기 너무 안성맞춤이야. 이거 다 산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일단은 장제스가 저 장시성에다가 100만 대군을 다 쏟아 부어요. 근데 중국 공산당이 그래도 오래 버텨. 얘네가 게릴라 하면서 1934년 10월까지 버팁니다. 근데 도저히 못 버텨요.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걸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포기합니다. 결국은 장시성에서 나와요. 나와서 결국 우회해서 1935년 10월까지 1년 동안 무려 12,500km를 떠도는 마오쩌둥과 함께하는 죽음의 국토대장정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대장정. 그 유명한 대장정이 여기에요. 장제스가 100만 대군을 장시성에 다 꼬라박으니까 이제 우회로 해가지고 이제 죽음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거야. 국토대장정을 이 양반이. 이 대장정 하면서 튀면서 얘네 공산주의자애들 그런 거 있어. 저 FM 있잖아. 자아성찰하는 시간 얘네들 막 있는 거 알죠? 자기 반성 시간하고 막 자기 비판 같은 거 막 공개적으로 하고 막 그런 거 있는 거 아시죠? 얘네가 요 12,000km 튀면서 중간에 대책회의를 해. 아주 본질적인. 우리가 왜 장제스한테 밀리지? 이걸 이제 와서 해요.
근데 여기서 결론이 나온 게 있어. 결론이 뭐냐면 당시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런 국가들을 만들든 뭐라든 현재 중국 공산당 세력들이 소련 유학파 출신들이 주도했었어요. 근데 마오쩌둥 같은 사람들은 민심을 얻어야 된다. 민심을 얻으려면 농민을 중심으로 혁명을 해야 된다. 얘네는 이게 공산주의 공부한 애들이 좀 당시에 되게 FM이고 좀 빠가 같은 애들이 많았어. 소련 유학파 애들은 이런 거야. 칼 마르크스가 뭐라고 했어요?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과정. 자본과 기술이 오지게 발달해서 도시 노동자를 중심으로 그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기술과 자본이 많아진 상태에서 거기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혁명을 해야 된다 그랬댔잖아요. 칼 마르크스가. 그러니까 소련도 그 도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혁명을 해야 된다고 막 그랬었어. 레닌도. 중국 대륙에 노동자가 얼마나 있다고. 중국 대륙의 당시에 대부분이 지금 농민인데 도시 노동자를 도대체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혁명을 할 거야. 얘네는 그러니까 융통성이 존나 없는 거야. 칼 마르크스 선생님께서 노동자, 도시 노동자만 모으면 혁명하면 된다고 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야 이거를. 저게 되냐고 저게. 안 되지 당연히. 공산주의자들이 융통성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융통성 없는 새끼들이 공산주의자가 된 거야.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이때 그래서 국토대장정 하다 말고 물갈이래. 농민 중심으로 혁명을 시작해야 된다. 이때부터 중국 공산당에서 이 사람이 중국 공산당의 실권을 잡기 시작해요. 마오쩌둥이. 우리 중국 공산당은 이제 도시에서 활동하지 않고 농촌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여차하면 게릴라하고 농사 짓는 거 도와주면서 같이 농사 짓고 민심 얻으면서 계획을 머가리를 좀 짰어요. 마오쩌둥이. 도시 중심에서 농촌 중심으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아세요? 내가 알아봤거든. 2020년 기준 중국의 농촌 인구가 몇 %일까요? 일단 우리나라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농촌 인구가 지금 4%입니다. 중국은 2020년 기준 몇 %일까요? 36%입니다. 아직도 36%예요. 저거 몇 명이야 그러면 지금 그 많은 인구에서. 그나마 저게 지금 감소를 해서 36%거든요 저게. 마오쩌둥이 당시 혁명할 때였으면 농촌 인구가 몇 명이었겠어요? 어마무시했던 거지. 마오쩌둥이 이렇게 계획을 수정하고 있을 쯤 장제스는 계속해서 공산당 토벌을 위해서 장시성에서 이제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베이징 코앞까지 온 겁니다. 장제스가 공산당 조질 때 베이징 코앞까지 왔어요. 일본이. 당시 수많은 중국 대륙의 민심은 얘네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당시 소련도 갑자기 여기서 소련이 나와. 이제는 이제 1930년대 중후반까지 온 겁니다. 지금 1930년대 중후반까지 오니까 나치 독일이 탄생하죠. 그리고 그 나치 독일이랑 친했던 애 일본, 얘네 둘을 견제해야 됐던 거야 소련이. 즉 상황이 뭐야 지금. 소련이 먼저 중재를 시작해요. 장제스랑 마오쩌둥이 너무 사이가 더러우니까 물론 너네 중국 공산당이 너네가 세력이 커지는 거 좋다. 중요한데 일단은 일본을 막아야 된다. 일단은 장제스랑 힘을 합해야 된다. 소련이 이때 이렇게 중재를 하는 거예요. 소련이. 근데 장제스의 국민당도 지금 일본을 막는 게 급했거든. 그래서 소련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정치는 뭐예요 지금? 통수다. 아까 장제스가 공산주의자들 싫어가지고 소련 공산주의자들도 국외 추방하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 근데도 이해관계가 맞으면 장제스도 또 소련한테 도움을 요청하는겨. 이게 국제정치다. 자, 이렇게 소련의 중재하에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이 만납니다. 함께 힘을 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사진이야.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십니다. 이제 우리 힘을 어떻게 합할까? 뒤져라 싸우기도 했고 우리 그동안 서로 포로도 많이 잡아놨고 우리가 서로 잡아 족친 사람도 많고 과거사를 또 어떻게 해야 되며 서로 감정적으로도 졸라 안 좋고 막 속이 너무 뻔히 보이는데 둘이 대화를 하는데 중국 공산당이 얘기를 해 일단 우리 공산당원들 체포한 사람들 다 풀어줘라. 그리고 국민당이랑 동일한 통일된 군총 지휘부를 만들어달라. 사실 속이 좀 뻔하죠. 이렇게 통일된 군총 지휘부를 만든 다음에 저 통합한 지휘부 안에서 정보를 교란시키고 구라를 몇 번 치고 그래가지고 쿠데타각을 일으키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당 입장에서는 저걸 들어주기가 좀 그런 거야 진짜. 당연히 국민당이 공산당의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죠. 계속 대화만 하는 거야. 대화만. 겉도는 대화만 수레바퀴 마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는 동시에 장제스가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족치고 있었습니다. 또 족치고 있었어. 또 장제스는 공산당 잡으라고 또 오다를 내린 거야 지금. 저 새끼들 지금 협의하는 꼬라지 보니까 어차피 대화 안 된다. 말 안 통하고 다 조져 지금. 조져 다시. 다 쫓아.
오라! 그러고 있던 겁니다. 근데 그러진 않아요. 오다는 내렸으나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어서. 왜? 민심이 당시 뭐야? 일본을 막아라 이 말이야. 민심은 빨리 일본을 막아라는데 뭘 자꾸 지금 공산당을 족쳐. 지금 상황이 좀 그런 거야. 언제까지 공산당만 잡을 거냐. 일본이 베이징 코앞까지 왔는데 근데도 장제스가 계속 저까! 다 필요 없어. 무조건 공산당 이 새끼들부터 다 조지라고 일단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장제스가 막. 이미 장제스는 민심을 너무 잃었어요. 이쯤 되었을 때부터도 장제스가 민심을 얻을 가능성은 거의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계속. 장제스는 민심을 얻을 거를 취하면서 공산당을 조졌어야 됐던 거예요. 민심을 얻지는 않으면서 공산당만 조지니까 안 됐던 거야. 공산당은 장제스한테 처발리면서 동시에 민심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당이 져갔던 겁니다. 일반 민중들이 이제 도대체 장제스 저 인간은 일본으로부터 이 중국 대륙을 지키려고 하는 인간이 맞나? 아니면 지가 헤쳐먹으려고만 하는 건가? 의문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야. 민심이. 이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터지죠. 시안사변.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